네, 안녕하십니까. 재테크 전문가입니다. 자, 또 월요일 좀 산뜻하게 아침에 시작하는 척 하다가 거래소 같은 경우는 0.4%대 하락하고 코스닥은 그런대로 거의 강보합이라고 하기도 한 뭐하고 그냥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에 있어서는 진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네, 우리 시간으로 이제 14일 날 CPI가 발표됩니다. 2주 전만 해더라도 미국에서 CPI 컨센서스가 8.7%였는데 지금 8.8%로 살짝 0.1% 높여놔 버렸어요. 그만큼 이번 달에 CPI가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은 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CPI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이번 달이 어느 정도 정점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8.8 시장에서 생각하는 대로 그 정도 나오면 그냥 시장은 의아무야 물가 인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질 가능성도 일정 부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상 나오면 알아. 그렇지만 그게 정점일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시장이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한 2개월 전만 하더라도 CPI 막 정점 이야기했을 때 저는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7월 달까지는 CPI 봐야 된다. 왜? 그때 흐름에 있어서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정점 이야기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을 제대로 못 읽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줘 봤고 결국 그러한 흐름이 지금 맞아 떨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있는 CPI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충격이 될 수도 있고, 즉 개파락이 될 수도 있고, 갭으로 뜰 수도 있지만, 개파락한다 해서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이번 달에 또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CPI로 인해서 시장에 대해서 두려움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 업종 차트 보면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열이에요. 왜냐하면 거래소의 움직임에 따라서 걔는 2배, 3배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하기 때문에 걔를 놓고 우리가 지수를 논할 수는 없어요. 자, 그냥 우리 거래소만 놓고 지금 차트 위치를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게 7월 4일이었죠. 어이구 2276까지 떨어졌다가 아래 꼬리 달고 일단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는데 오늘의 캔들이 좀 내일도 좀 약세 나올 거야 라는 게 좀 내포되어 있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캔들 하나하나는 그날의 그 투자 심리 아니면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좀 배팅을 하고 있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 아침에 그런 대로 좀 올라갔을 때 어제 고점을 못 돌파했어요. 얘가 어제 고점을 돌파하고 음봉 나오면 내일도 뭔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모색될 수 있는데 일단 내일만 놓고 보면 어제 고점을 못 돌파했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하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내일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얘가 좀 버벅대겠죠. 버벅될 가능성은 있고 결국 그 CPI 발표에 의해서 2276을 깨든지 안 깨든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저점을 여기서 한번 깼는데 또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한번 더 깨버리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살짝 깨는 거 그리고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그 주봉 보면 여기서 2270이라는 자리를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 자리죠. 빨간색 거는 거. 얘가 무슨 자리니? 라고 했을 때 과거 10여 년 뒤로까지 넘어가 가지고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이 빨간색의 자리는 그 2018년도, 2017년, 2018년 올라갔다가 트럼프가 미중 간의 갈등 막 이런 거 하면서 주주주죽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얘가 반등하려고 모색하면서 못 올라갔던 뭐예요? 저항대예요. 저항대. 못 갔던 저항대야. 그 저항대를 코로나 때 쿵 친다면서 치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저항대는 한번 뚫어버리면 한 번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갈까? 자꾸 이제 지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지지 테스트.
그래놓고 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굉장한 엄청난 지지 라인이에요. 그래서 얘를 쉽게 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장 어느 정도 저점이 나왔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1년 동안 하락하고 위에서부터 마이너스 31% 빠지고 그 다음에 엄청난 지지와 저항의 자리에 놓여 있는 여기서 이걸 깨고 내려간다? 아니에요. 쉽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크게 걱정하거나 우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종목별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이 이제 엄청나게 하락했을 때, 우리 이제 6월 달이었어요. 우리 위에 게 이제 거래소 차트인데 6월 달도 엄청나게 하락했죠. 투매 많이 나오고 막 반대 매매 무지하게 나왔던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쿵쿵 떨어지면서 공포를 확 주었던 이 자리에서 이 의약품 섹터를 보면 어때요? 완벽하게 횡보를 했어요. 이게 내 눈에 들어온 거지. 결국 이게 내 눈에 들어오면서 제약바이오가 가겠구나. 왜? 얘네들은 정말 안 빠진 게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고 진짜 7, 80% 그냥 툭툭 건드려 보면 고점 대비 다 7, 80% 빠진 애들이 이쪽 섹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엄청나게 공포인 과정 속에서 우리도 한번 좀 가자. 야, 우리도 종목인데 왜 우리라고 이렇게 죽어야 돼? 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 눈에 들어왔던 게 결국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네들이 제 눈에 들어온 겁니다. 저는 걔네들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워낙 종목들이 갈만한 이슈에도 안 가고 버버벅 됐는데 요번에는 내 눈에 들어왔어요. 좀 가겠다라는 거지. 차트도 예쁘게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시장보다도 더 강한 이러한 상승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충분히 종목별로 우리가 매매해서 수익 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원전 관련돼 가지고 유럽에서 뉴스가 왔죠. 천연가스하고 원전에 대해서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시키겠다. 결국 얘네들을 포함시킨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왜 해필이면 천연가스까지 넣었을까? 라고 했을 때 지금 천연가스 러시아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제가 그동안은 5를 통해서 했는데 얘네들 이제는 뭘 해야 돼요? LPG 선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부두에 접안하면은 천연가스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몇백 미터 앞에 바다에다가 라인을 연결해서 그걸 보통 우리가 LNG 터미널이라 그래요. 터미널. 그걸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럼 그런 공사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그걸 투자를 좀 수월하게 받으면서 또 정부의 혜택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천연가스까지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원전 얘네들 그린 텍소노미에 넣었다라는 건 얘네들 주가가 가든 안 가든 타이밍 받으면서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2차 전지 미래 모든 자동차는 메탈입니다. 근데 그러면 얘네들이 그냥 계속 주가가 올라가야 그게 정답인가요? 아니다라는 거지. 많이 힘들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자, 조선 좋아.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장 대비 잘 갔다가 지금 우두두둑 떨어져. 신재생들도 우두두둑 떨어져. 왜 떨어질 거예요? 조정 줘야 또 갈 거니까. 뒤늦게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 방황하라 이거지. 타이밍 못 잡고 왜 고점에서 사? 그걸 이겨내려면 참아. 시간적 투자해.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가가 막 갈 때 보면 좋은 뉴스가 막 나와. 결국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우리 시장 지금 아까 얘기했던 31% 빠졌어. 1년 빠졌어. 그 다음에 굉장한 지지와 저항의 자리야.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붙일 게 뭐냐면 시장의 미래의 공포까지 끌어다가 지금 시장이 안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시장이 2020년, 2021년 올라갈 때, 종목들 올라갈 때 뭐예요? 그냥 지금의 실적 가지고는 얘 올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라래? 미래의 실적을 끌어다가 얘 갈 거야 그냥 포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고점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지금의 실적이 아닌 미래의 기대치까지 끌어다가 주가 올려버리고 거기서 꼭지가 나온. 바닥은 지금의 악재만 가지고서는 시장에 참여자들이 겁을 안 먹어. 미래의 공포까지 끌어오는 거예요. 내년에 무지하게 시장 하락할 거야. 내년 걸 왜 지금 얘기하나? 그게 바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전 같은 경우도 우리는 지금 K 텍소노미에 포함됐나요? 아직 안 됐어요. 결국 그게 또 포함되는 그 시점에 얘네들이 한번 또 레벨업 될 거예요. 또한 지금 정부에서 제일 강력하게 애착을 갖는 게 뭐예요? 원전이야. 그러면 원전은 5년 동안에 뭔가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접근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그럼 조금 올라가면 팔아야지. 뭔가 투자할 종목, 트레이딩할 종목, 단타할 종목 다 태생이 달라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게 뭔지 그러한 것들을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전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한테는 일단 K 텍소노미가 언제쯤 되는가 그거 되는 시점에 또 한번 움직여 줄 것이고 그 이후에 또 정부에서 자기네들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또 원전 관련돼서 정책 나오겠죠. 그러면서 또 드라이브 걸려서 주가들이 올라갈 수 있고요. 결국 유럽 쪽에서도 원전으로 인해서 뭐가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것보다는 일단 걔를 그린 텍소노미의 놈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투자금, 그 많은 국부 펀드들은 분명히 화석 원료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는 그러한 기업들은 배제해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국부 펀드 얘네들이 일단 원전과 관련된 종목은 그린 텍소노미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투자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파이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과연 왜 이렇게 질질 오랫동안 끄는 걸까? 미국의 속내가 어디에 있는 건가? 좀 저는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무기 없으면 지금 그냥 패전국이에요. 근데 자꾸 싸울 수 있게끔 누가 독려해요? 미국이 무기 주고 있어. 그럼 뭐 미국 입장에선 지금 물가 올라가는 게 이 전쟁으로 인해서라고 하는데 그럼 전쟁 끝내면 되는데 왜 자꾸 무기를 줄까? 결국 유럽이 자기네들 손안에 아직 안 들어왔고 아직 까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질 끌고 있지 않나.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동쪽 땅 전부 러시아가 점령했는데 오케이 너네 가져. 이러면 또 전쟁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계속 질질 끌고 있는 건 미국 입장에서는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볼 게 전혀 없어요. 무기 엄청나게 팔아먹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어찌 보면 유럽 쪽으로 팔로를 쉽게 개설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유럽 얘네들 한막 까불고 그랬는데 이제는 미국에 주둔시키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로 봤을 때 다시 유럽이 미국의 손아귀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확고하게 안 들어와서 이 전쟁을 질질질질 끄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지금 시점에서 바이든이 11월 중간 선거 여기에서 과연 그거를 위해서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인가?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하원 같은 경우 공화당으로 넘어가고 상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반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점치고 있는데 그러한 시나리오는 오히려 증시 쪽에서 나쁜 게 아니에요. 한쪽으로 쏠리기보다는 분산시켰다라는 건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시장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나리오대로 상원은 그대로 반반, 하원은 일단 공화당으로 넘어갔을 때 그렇게 나쁜 모양새는 아니고 바이든 같은 경우 과연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가? 그리고 본인이 끝내기 노력했지만 이제는 푸틴 입장에서 아니야 우리 한번 겨울까지 가가지고 유럽 에너지 이 무기야 내가 아주 정점에 보여줄 거야. 이러한 모양새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튼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시장 잘 봐야 되고 원자재 시장만 잘 봐도요 어지간한 구리 아니면 뭐 철강서 이 산업재 관련된 것들은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반면에
일단 이 곡물 관련돼 가지고 9월, 10월이 이제는 추수 때인데 그때 어떻게 그 농수산물들이 나왔는 작황이 안 좋아? 그럼 그때 한번 움직일 가능성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천연가스라든가 이 유가 지금 100달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냥 이 정도로 움직이는 건 시장에 크게 지금은 영향 아니에요. 그냥 어차피 고유가에 대해서 이제 느껴지는 시장이니까. 근데 이게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동절기에 남아져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아침에 뭐 좋은 듯 하다가 조금 엉클어졌었는데 그래도 오늘 움직였던 게 현대기아차 아침에 좀 셌다가 좀 음봉 나오면서 살짝 강보합 정도 마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밑단에 있는 뭐 자동차 부품 대표적으로는 화신, SL 이런 애들 걔네들도 갔다가 좀 내려왔죠. 그 다음에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종가까지 그런 대로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결국 코로나 얘로 인해 가지고 막 호텔, 카지노, 영화, 여행 뭐 이런 애 화장품 대부분 약세입니다. 그죠? 아유 징그러 죽겠어요. 그죠? 주가도 그닥 좋지 않았는데 더 떨어져 버렸어요. 반면에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백신, 그다음에 진단 키트, 뭐 치료제 이런 종목군들은 또 이제 활개를 쳤습니다. 자, 이 코로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결국 이 코로나 같은 경우 다시 봉쇄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봉쇄로 가게 되면 우리 또 소상공인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북한을 보면 북한 같은 경우는 진짜 국민들 자체가 많이 체력적으로 약하잖아요. 코로나 확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뉴스화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막 문제가 됐다라면 좀 뉴스가 될 텐데 아니에요. 걔네가 백신 맞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자 코로나 그냥 독감 수준인데 이 메이저 제약사들이 지들 팔아먹기 위해서 호들갑 떠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결국 다시 뭐 4차 백신 어쩌면서 어차피 독감인데 공기 중으로 하는 거니까 다 금방금방 파급되겠죠. 그러면 또 미국에서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될 거야. 백신 맞아야 돼. 또 백신 장사하는 건지. 근데 장사고 아니고를 떠나서 일단 주식시장은 또 관련돼서 움직임이 연출되기 때문에 여튼 우리가 그 장사에 놀아나더라도 종목 움직임에 있어서는 분명히 또 나타날 거라고 봐요. 지금 이 현 시점에서는 얘네들 솔직히 진단키트라든가 우리나라 1호 백신인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엄청나게 하락했다가 이제 좀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얘네들이 일정 부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환자 수가 감염 그게 어느 정도 좀 정체되면 얘네들 좀 주가 떨어지겠죠. 그 상황에서 과연 이 정체된 게 확산으로 안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확산될 거라고 봐요. 그럼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또 뭐 키트라든가 아니면 백신이라든가 아니면 치료제 이런 종목군들 다시 한번 접근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들 종목은 예측이잖아요. 예측으로 하는 종목은 비중을 많이 담지 마세요. 그냥 뭐 한 5 내지 10%. 그랬더니 뭐 무지하게 내렸네. 그럼 나중에 한번 추미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막 20, 30% 박아버렸는데 주가가 막 20, 30% 빠져버려. 그럼 거기서 어떻게 추미를 해요? 추미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주식할 때는 먼저 내 욕심이 앞서면 안 돼요. 내가 이 종목을 사는데 이 종목의 흐름을 파악하고 분명히 뭐 떨어질 수도 있겠지. 코로나 이거 뭐 어찌 보면 또 별것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의아무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반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의욕이 앞서고 그 다음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 계좌 손실이 마이너스 20%예요. 이거 다 손절친 다음에 뭔가 한 종목으로 해가지고 수익 내고 싶어요. 그 대부분 그래요. 나도 초짜 때 그랬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역효과더라고요. 어떻게 한 방에 20% 30%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누가 알겠어요. 그죠? 그냥 느낌. 이거면 갈 것 같아. 라고 하지만 느낌 감에 의해서 산 종목들은 어떻게 돼요? 대부분 급락 나옵니다. 결국 급등을 노렸다라는 건 뭐예요? 차트가 올라가는 자리에서 간 거거든. 올라갈 종목들은 밑에서 작업해놓고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한 기다리는 시간을 손실이 많은 분들은 못 참아. 왜?
지금 당장 내 손실을 해줘야 될 종목들만 찾는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래 봐야 나만 더 아파. 나만. 그래서 절대로 그런 식으로 그 수익을 복구하려고, 회복하려고 그러하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삼성전자. 나름대로 오늘 고점 만들어 놓고 음봉 때리면서 얼마든지 조금 더 갈 수 있어 라는 분위기가 조금 연출되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차피 얘는 지수하고 연동되는데 제가 보고 있는 지수는 일정 부분 상승할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올라가는 그러한 시장은 아니고 결국은 저점 만들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걸 막 반복할 거예요. 결국 7월 달에 CPI 발표 이후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 8월, 9월 결국 8월에도 CPI 봐야 되고 9월에도 CPI 봐야 됩니다. 결국 그거에 의해서 시장은 변동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눈높이 높여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기죽어 있을 필요도 없다. 지금 시장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중간자적 입장에서 느긋하게 어차피 이제 저점 나왔어. 그렇다면 올라가는 자리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가지 말고 오히려 올라갈 때는 좀 있으면 좀 내려오겠네. 오히려 비중 줄였다가 막 떨어져. 그래. 또 이제 올라가겠네 하면서 거기서 또 종목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그 비중 줄이고 또 내려올 때는 뭔가를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시장이 하반기에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 위치 보면 7월 4일이었죠? 아이고 55,7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죠? 아주 징그럽게 떨어졌습니다. 제가 막 6만 원 깬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믿질 않았는데 결국 55,700원까지 내려왔고 지금 자리는 뭐 한번 여기서 한번 저항자리이고 시장이 내일 살짝 내려가게 되면 얘도 살짝 약세는 되겠죠. 약세되고 결국 뭐 최악은 한번 쌍바닥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쌍바닥 만들고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일단 6만 원이라는 저항대는 있지만 결국 요거 그게 일주일 전의 고점 그리고 지금의 고점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조정 줬다가 이거 뚫어버리면 그 다음은 한 6만 5천 원까지는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트레이딩 차원에서는 한번 6만 5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장 상승도 열려 있으니까 그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좋은데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솔직히 셀트리온도 치료제 있잖아요. 그죠? 코로나 치료제 있어. 그리고 지금 이러한 차트 움직임은 쉬워요. 일단 오늘 저점 깨면 비중 줄이는 게 맞습니다. 오늘 살짝 개파랗게 놓고 올려놨기 때문에 얘는 그럼 19만 원은 돌파한다라고 봐요. 그럼 19만 원부터는 이제 더 간다 하는데 19만 원 돌파한 다음에 얘가 위에서 못 팔았어. 근데 치고 내려와. 그럼 19만 원이 뭐가 될까요? 익절이든 손절자리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려왔다가 또 갈 때 가더라도 뭐 밑에서 자리 잡으면 그때 사면 되죠.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6시에 공개 방송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장세죠? 그 다음 주도주가 뭔지 제 눈에는 찝힌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 6시에 공개 방송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